이제 동부지구 이제 두 지구만 남았죠. 먼저 NFC 동부지구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뉴욕 자이언츠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뉴욕 자이언츠가 지난 시즌에 3승 14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최하위에 머물렀고 성적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데니얼 존스를 방출하는 정말 극약 처방까지 내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좀 노렸었는데 결국 뭐 말링 네이버스라는 이제 넘버원 리시버를 발굴해낸 부분 이외에는 뭐 이렇다 할 소득은 사실 없었던 그런 시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전 쿼터백을 시즌 도중에 방출한다는 거는 뭐 자이언츠뿐만 아니라 어느 팀이라도 사실은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 별 볼 일 없는 쿼터백이 아니라 또 많은 돈을 받고 있던 쿼터백이라면 더욱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뭐 그만큼 존스가 좀 부진했다. 그리고 자이언츠가 그만큼 좀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음, 어쨌든 이제 데니얼 존스가 이제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조 슈엔 단장이라던가 브라이언 다볼 감독도 사실 음, 자리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음, 그런데 일단 이번 시즌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가운데 뭐 어쨌든 이제 본인들의 자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팀의 성적,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반드시 좀 변화가 많이 필요했던 그런 오프 시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쿼터백부터 싹 갈아치웠는데요. 그 전에 이제 데니얼 존스 말고 그 데니얼 존스의 백업이었던 선수들, 드류락, 토미 드비토 이런 선수들까지 모두 결별을 했던 자이언츠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셀 윌슨과 1년 1,050만 달러, 그리고 제이미스 윈스턴이랑 2년 800만 달러의 FA 계약을 맺으면서 쿼터백 그룹 자체를 구성을 싹 바꿨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5번 픽으로 올레미스 대학 출신의 쿼터백 잭슨 다트까지 뽑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자이언츠가 참 어떤 자신들이 좀 쌓여왔던 울분을 한꺼번에 좀 해소한 오프 시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쿼터백 때문에 이제 너무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베테랑도 사오고 뭐 드래프트 1라운드 픽 써서 유망주도 데려오고 일단 다 해보자. 예. 어쨌든 쿼터백 문제를 반드시 좀 해결하자라는 좀 그런 의지가 좀 보였던 그런 이번 오프시즌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속 읽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미 그 쿼터백 문제는 약간 스불제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데니얼 존스에게 그렇게 큰 금액을 안겨줄 때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뭐 NFL을 조금이라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우트라는 시절을 하면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장기 얘기함을 외쳤는데 뭐 결국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대로 흘러왔고 뭐 그럼에도 이제 뒤늦게라도 뭔가 노력을 한다라는 건 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본인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또 과투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베테랑만 데려올 거면 베테랑만 데려오고 그냥 신인 쿼터백을 키울 거면 뭐 1년 차부터 확실하게 기회를 주는 뭐 그런 것들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일단 자이언츠는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셀 윌슨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덴버에서 피츠버그로 이적을 한 데 이어서 1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의 커리어에서 이제 저점을 찍었던 이 덴버 시절보다는 피츠버그에 가서 조금은 더 나아진 경기력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뭐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던 그리고 이제 4쿼터의 클러치를 자주 만들어냈던 그런 이제 러셀 윌슨의 모습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윌슨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고 기량이 약간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도 같이 보여줬던 지난 시즌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말링 네이버스라는 확실한 넘버 리시버가 있는 상황에서 자이언츠에서 본인이 성적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 윌슨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마지막 불꽃을 좀 태우기 위해서는 마지막 장기 계약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1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본인이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니즈가 자이언츠가 좀 잘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음, 물론 뭐 전체 팀의 전력으로 봤을 때 뭐 자이언츠가 아주 강한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확실한 넘버 리시버가 있고 또 프런트 세븐이 강한 수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체적 육각형의 크기는 좀 작더라도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장점들은 또 분명히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욕이라는 또 대도시에서 뛴다는 뭐 그런 것도 선수 입장에서는 또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러셀 윌슨이 이제 뉴욕 자이언츠 행을 결정을 했고, 브라이언 다볼 감독도 러셀 윌슨의 이제 필름을 많이 분석을 한 결과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예, 이런 인터뷰를 또 남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양쪽의 니즈가 좀 맞았던 네, 그런 영입이 됐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저희가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았던 잭슨 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원래 이 픽은 휴스턴 텍산스가 갖고 있던 픽이었어요. 전체 25번 픽, 텍산스의 픽이었는데 이번 드래프트 34번 그리고 이제 99번 픽에 내년도 3라운드 픽까지 얹어주는 그런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잭슨 다트를 뽑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뽑혔던 이 캠 워드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뽑힌 쿼터백이니까 쿼터백 치고 25번? 좀 뭐 순번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럼 좀 랭킹이 떨어지는 유망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드래프트에 나온 쿼터백 중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뽑혔던 선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마 잭슨은 32번에 뽑혔습니다. 음, 그 순위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안 하고요. 1라운드에서 뽑힐 만한 쿼터백 정도면 뭐 어쨌든 긁었을 때 얼마나 이제 고점이 터지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겠죠.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슈퍼볼 우승 반지가 있는 러셀 윌슨은 또 3라운드 픽에 뽑혔던 선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톰 브레디나 아, 그쵸. 뭐, 네, 브록 퍼디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작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 커리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 이 잭슨 다트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올레미스 대학을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자이언츠의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자신들의 그 프랜차이즈 쿼터백이었던, 그리고 슈퍼볼 우승을 두 번이나 만들어 주었던 이 일라이 매닝이 바로 올레미스 대학 출신의 선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레미스 대학 뉴욕 자이언츠로 이어지는 이 커리어를 이 일라이 매닝과 잭슨 다트가 공유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트가 이제 어, 사회생활을 좀 잘했던 게 대학 시절에도 이제 일라이 매닝을 롤 모델로 꼽았다 그래요. 이제 학교 선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라이 매닝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을 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자주 했었는데 이게 프로 무대에서도 매닝을 따라오게 됐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어, 자이언츠 팬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매닝보다는 더 나은 선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 좀 덧붙이고 싶긴 합니다. 음, 동생 네, 매닝보다 형 매닝을 따라가야죠.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슈퍼볼 우승을 두 번이나 차지했고, 그 음, 과정에서 톰 브레디를 또 꺾었던 그런 이제 기염을 토하기도 했던 일라이 매닝이지만 전체적인 커리어로 보면 뭐 약간 이제 형이라던가 이제 다른 더 활약을 많이 했었던 쿼터백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또 2%의 아쉬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 다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강한 어깨 힘을 바탕으로 장거리 패스에 굉장히 능하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한 빅플레이를 시도할 줄 아는 어떤 담대함을 가진 쿼터백이라는 점이 뭐 장점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신인으로서 굉장히 이제 패기 있는 그런 경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뿐 아니라 이제 기동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뭐 포켓을 벗어나서 플레이를 연장을 한다던가 뭐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 공을 들고 뛰는 뭐 스크램블링 능력 뭐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듀얼 스랙 쿼터백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러셀 윌슨을 데리고 온 건 저는 오히려 이제 다트에게는 좋은 영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예전에 패트릭 마홈스가 데뷔할 때 그랬었잖아요. 알렉스 스미스가 1년 동안 주전 쿼터백을 하면서 브리지 쿼터백으로 어, 본인이 이제 선발로 뛰면서 패트릭 마홈스가 그 밑에서 어떤 NFL 레벨에서의 어떤 스킴, 전술 뭐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졌었는데 다트에게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NFL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러셀 윌슨은 우승 경험도 있는 쿼터백이고 지금이야
신체적인 어떤 기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전술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특히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러셀 윌슨에게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다트의 이번 이제 프리시즌 활약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세 경기에 모두 나섰어요. 뭐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런 기회에 이제 경험을 쌓자 이런 의도로 출전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은데 뭐 스탯으로 보더라도 꽤나 준수한 활약이 나왔습니다. 68%의 패스 성공률, 372 패싱 야드에 인터셉션 없이 3개의 터치다운. 그러니까 뭐 음, 3경기에 372야드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 프리시즌 특성상 절대 이 한 명의 쿼터백이 풀 경기를 소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출전 시간 대비해서는 이 패싱 야드도 꽤나 많은 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턴오버도 없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팬들에게 좀 강렬한, 뭐,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겼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첫 경기였던 빌스전에서는 29야드짜리 아주 멋진 터치다운 패스가 한번 나왔고, 또 이제 홈 데뷔전이었던 이제 제츠와의 경기에서는 연속으로 13번의 패스를 성공을 시키는 등 이제 딱 두 번의 드라이브에 출전했는데 그 두 번을 모두 터치다운으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왔고 마지막 경기였던 이 패트리어츠전에서는 이제 스크램블링에 욕심을 내다가 좀 부상을 당할 뻔한 장면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좀 바로 이제 관리를 위해서 교체가 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슬라이딩을 통해서 스스로의 몸을 좀 보호하는 뭐 그런 습관? 이런 것들만 좀 들일 수 있다면, 그래도 꽤나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안겨줬던 프리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프리시즌이었던 만큼 뭐 많은 의미를 굳이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러셀 윌슨이 자이언츠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 다트에게 시간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팬들의 여론도, 프리시즌에 다트 괜찮았는데 왜 안 쓰는 거야? 러셀 음, 윌슨은 지금 활약이 저조한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여론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근거가 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다트가 자이언츠의 이제 플랜 A는 윌슨이 올해 좀 잘 뛰어주면서 뭐 성적을 좀 올려놓고 뭐 내년부터 이제 다트가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뛰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만 뭐 음. 사실 현실은 뭐 또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즌 도중에 또 다트가 선발로 나서는 그림도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쿼터백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러닝백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러닝백 얘기는 이제 자이언츠 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음. 시즌에 이제 세컨 바클리가 자이언츠를 떠나서 지구 라이벌 이글스로 이적을 했는데 이글스에서 곧바로 우승 반지를 땄습니다. 이게 정말 자이언츠 팬 입장에선 배가 안 아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클리를 사랑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축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자이언츠 팬들은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세이컨 바클리가 이제 슈퍼볼 우승 반지를 따기를 바라셨을 텐데, 그것이 이제 지구 라이벌 팀에서 그리고 이제 이적을 하자마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한 감정들이 좀 들었을 만한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시즌에 이제 바클리 대신 영입했던 이 데빈 싱글터리에 대해서 저희가 바클리만큼의 고점은 없지만, 그러니까 저점이 높은 좀 안정적인 유형의 선수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의외로 커리어 로우 기록이 나왔어요. 저점을 찍어버렸죠. 네, 이게 글쎄요, 뭐 안정적인 뭐 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표현이 네.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싱글터리에 대한 영입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기대하지 않았던 또 뜻밖의 수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5라운드에 뽑았던 이 신인 타이론 트레이시 주니어가 러싱 시도당 4.4야드나 전진을 해줬거든요. 저희가 보통 뭐 4야드만 넘어도 꽤나 준수한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4.4야드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즌 중반부터 이미 싱글터리를 제치고 이제 넘버원 러닝백 이제 주전으로 계속해서 활약을 했고 시즌을 통틀어서 뭐 처음부터 주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100 스크림지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음. 말링 네이버스와 함께 팀의 핵심적인 공격 옵션으로 이제 도약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뭐 어쨌든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뽑은 잭슨 다트 그리고 이제 넘버원 리시버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말링 네이버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었던 타이론 트레이시 주니어 이 삼각편대가 성공적으로 자이언츠의 자리를 잡게 된다면 뭐 향후 몇 년간은 공격 쪽에서의 어떤 고민은 많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그러니까 세 선수 다 지금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이언츠 음, 구단이나 팬들 입장에서 더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생각이고 리시버는 네. 이제 앞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이제 말링 네이버스가 뭐 쿼터백도 바뀌고 뭐 팀의 오펜시브 라인도 좋지 않고 뭐 여러 이제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데뷔 시즌에 곧바로 1200 리시빙 야드를 넘겼어요. 그러면서 엘리트 리시버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완델 로빈슨이라던가 데리우스 슬레이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난 시즌에 네이버스와 함께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들도 그대로 팀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오라인 쪽이죠. 오라인이 32개 팀 중에 지금 30위권 정도로 대부분의 현지 매체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그런 그룹이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가 멤버 구성의 변화 없이 그대로 이번 시즌도 간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냥 큰 문제가 아니라 개 큰 문제예요,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펜시브 라인처럼 뭐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팀 플레이, 그러니까 다섯 명이 하나의 라인처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이 포지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뭐 변화가 없었던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오히려 이제 호흡을 새로 맞출 필요가 없고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성숙해진 뭐 팀워크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뭐 녹음기처럼 하곤 하는데 이 평가가 좋지 않았던 다섯 명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개선의 가능성, 어떤 변화를 통한 뭐 새로운 바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겠죠. 자이언츠 오펜시브 라인에서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개 큰 문제다.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레프트 태클 앤드류 토마스가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좀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던 것도 좀 문제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가 이번 시즌 뭐 건강하게 더 많은 스냅을 뛰어준다면 작년보다는 나은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뭐 토마스 한 명의 뭐 어떤 역할로 뭐 드라마틱한 개선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내년 드래프트에서는 오라인에 대한 보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드래프트뿐만 아니라 FA 시장에서도 선수들을 조금 영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오라인의 어떤 리노베이션은 분명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쿼터백 제외하고는 오펜스의 변화가 많지는 않았던 자이언츠였는데 디펜스 쪽은 전반적인 보강이 좀 많이 됐죠. 음. 일단 앞선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랑 로이 로버슨 해리스와 2년 900만 달러 FA 계약을 맺었고 이제 그보다 더 큰 소식은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이 펜스테이트 대학 출신의 엣지 러셔 압둘 카터를 뽑았다는 소식이죠. 일단 뭐 지금 브라이언 번스 그리고 케이번 티보도 이런 선수들을 둘이나 지금 보유한 자이언츠이기 때문에 사실 엣지가 그렇게 보강이 시급한 포지션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번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도 좀 평가를 받았을 만큼 어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BPA로 뽑은 선수죠. 지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선수를 뽑는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뽑은 선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가진 재능을 생각하면 본인들이 시급하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해서 지나칠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중반 라운드, 하위 라운드로 가서는 이제 팀의 어떤 니즈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도
꽤나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1라운드 그것도 이제 최상위권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한 명 한 명이 가진 재능의 차이가 좀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압둘 카터를 좀 지나칠 수는 없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 3번에 우리가 너무 쿼터백이 필요하니까 이 3번에 어떻게든 뽑아야겠다라는 일종의 패닉 드래프트를 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음, 25번까지 기다려서 휴스턴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25번을 올라서 잭슨 다트를 뽑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캠 워드 이후에 그 사이에 뽑힌 쿼터백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데니얼 존스를 너무 높은 순번에 뽑았다가 좀 좋지 않았던 결과를 맞았던 교훈을 잘 뭐 스스로 좀 새겨서 올해 드래프트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잘 접근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고 싶고 사실 카터는 이제 얼마 전에 그린베이로 이적한 이 마이카 파슨스와 좀 공통점이 많은 선수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어요. 뭐 일단 펜스테이트 대학 선후배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오프볼 라인베커였다가 엣지 러셔로 이제 포변을 한 이후에 대폭발을 했다라는 점에서 또 큰 공통점이 있는 선수죠. 음. 파슨스가 이제 댈러스에 입단을 한 뒤에 사실은 이제 오프볼 라인베커로 뛰려다가 다른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들어갔던 이 엣지 러셔 포지션에서 이제 자신의 재능을 찾고 거기서 음, 이제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으면서 뭐 댈러스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됐고 뭐 지금은 트레이드가 됐습니다만 또 엄청난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어떤 이제 커리어의 전환점을 이제 그러한 약간 우연한 계기에서 맞았다면 압둘 카터는 이제 대학 마지막 해였던 지난 시즌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청을 해서 포지션을 옮겼다는 차이점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러한 이제 변화를 코치진도 잘 수용을 해줬고 그 결과 이제 16경기에서 12개의 색, 24개의 태클 포 로스라는 뭐 엄청난 뭐 기록들을 찍어내면서 이 압둘 카터의 드래프트 가치를 이제 크게 끌어올리는 또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음. 뭐 어쨌든 에치러셔로서의 경험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분명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피지컬, 뛰어난 운동 능력, 어 그리고 이제 높은 풋볼 IQ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자이언츠가 뭐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압둘 카터를 보유하게 됐죠. 네, 음, 그러면서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이제 강점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팀의 오프시즌 움직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당장 이번 시즌 그리고 향후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또 궁금하고 이 쉐인 보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엣지 러셔를 지금 3명이나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용을 하면서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것인지.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면 뭐 적극적인 로테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래서 그 선수들이 필드에 들어갔을 때 매 플레이마다 이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약간의 이제 변형적인 포메이션을 통해서 세 선수를 이제 모두 투입하는 뭐 그런 스킴을 또 짜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이 보엔 코디네이터의 좀 책임이 막중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컨더리 쪽도 이제 좀 보강이 있었죠. 코너백 폴스 나데보랑 3년 5,400만 달러 계약, 그리고 세이프티 제이븐 홀랜드와 3년 4,530만 달러짜리 FA 계약을 맺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 프런트 세븐 대비해서 아쉬웠던 그 세컨더리의 클래스를 조금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비 쪽에서의 보강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면 이 오펜시브 라인을 제외하면 그래도 리빌딩을 위한 핵심 피스들이 좀 하나씩 모여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그래서 향후 미래에는 좀 기대가 되는 팀이다. 물론 잭슨 다트가 프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금은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뭐 다양한 변수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리빌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어떤 조짐들은 보인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의 성적만 생각을 해보면 음, 지구내 뭐 이글스라던가 커맨더스라던가 이제 뭐 지난 시즌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만났던 두 팀이 모두 동부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팀들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 시즌 NFC 이스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래서 자이언츠는 어떤 지구 우승보다는 뭐 최소한 5할 아니면 이제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경쟁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예, 한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피스들이 모여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드래곤볼도 7개를 다 모아야 이렇게 소원 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드래곤볼이 잭슨 다트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근데 그 피스가 만약에 안 맞는 피스라면 아무리 좋은 피스들을 모아놨어도 결국은 말짱 노루묵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결국은 다트가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